월가의 큰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워런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헤지펀드 거물들도 결국 미국 주식을 놓지 못할까?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자산 규모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분기마다 반드시 자신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기가 끝난 뒤 45일 이내에 반드시 보유 주식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이 규정. 이게 바로 13F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13F 보고서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월가의 큰손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나스닥 100. 오늘은 이 흐름을 숫자로 그리고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나스닥 100은 지난 20년간 그리고 최근 10년간 각각 14.72%, 17.71%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지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3.7%였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중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단 7번뿐이었고 나머지 33번은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최근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53.8%, 2024년 24.8%, 2025년 20.2%로 3년 연속 강한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20년간 그대로 묻어뒀다고 가정해봅시다. 연 10% 수익률의 S&P 500이라면 약 6억 7천만 원이 되지만 연 15% 수익률을 가정한 나스닥 100이라면 약 16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차이 결코 작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그 월가 큰손들은 요즘 뭘 사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13F 자료를 보면 유명 헤지펀드들의 최근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종목 상위권에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는 특정 반도체 종목의 지난 1년간 300%에 달하는 주가 상승을 지켜본 뒤에도 여전히 상위 10위권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후 공개된 분기 보고서에서도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이 계속 관찰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게 바로 큰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뉴스에 나와서 요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다만 45일마다 공개되는 서류 안에서 그들의 진짜 생각이 드러날 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해 나스닥 100은 32.9%나 급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더 심했죠. 41.8% 폭락이라는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 만한 하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2009년에는 53.5%,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에는 47.5%, 그리고 2022년 급락 이후에는 다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 가까운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웃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폭락장에서 겁먹고 팔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투자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변동성은 나스닥 100이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입장료라고요. 공짜로 얻어지는 초과 수익은 없다는 뜻이겠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항상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단기간 급등 이후 매수해서 1년을 보유했을 때의 성공률이 동전 던지기보다 살짝 나은 수준에 그쳤던 구간도 있었고 반대로 임의의 시점에 매수했을 때의 장기 상승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몰빵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그리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접근했을 때 비로소 그 복리의 힘이 증가를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월가의 시선이 다시 미국 기술주와 나스닥 100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규모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클라우드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AI 연산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상위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나드는 초대형 혁신 기업들이 지수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S&P 500이 미국 경제 전체의 평균을 담는 지수라면 나스닥 100은 그 중에서도 성장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들만 골라 담은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와 흐름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월가의 큰손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은 여전히 미국 기술주와 나스닥 100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탄 투자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건 짧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보다 긴 호흡으로 버티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건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마다 흔들리면서도 결국 나스닥 100을 다시 찾는지
그 이유는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2022년 같은 급락장을 실제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버티셨나요? 아니면 손절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월가 큰손들의 이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의 나스닥백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